부계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본계정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일상생활이랑 이거랑 같이 해도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파괴를 하셔야 돼요. 아, 그런 틀이 없다? 예, 이유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게 고객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고객이 좋아하는 걸 올려야지 사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고객이 좋아하는 거 올리는데 인스타그램만 가면은 머리하는 시술만 나와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만약에 시술하고 이제 하는 동영상 찍은 게 있고요. 하나는 모델이랑 본인이 뒤에서 작업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관리를 해보시는 게 더욱더 지금보다는 나은 방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저 완전 공감돼요. 그러면 조금 질문을 되돌아가 보면 상업 계정에 제가 개인적으로 노출이 돼도 되나요? 주계정과 부계정을 분리해야 되나요? 뭐 이런 네네. 것들은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두 개의 계정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를 선택해서 우선은 진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본 계정 안에서 헤어 사진만 되게 올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생활이랑 같이 하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은 피드에 대한 디자인 이거 조금 걷어내셔도 좋아요. 오히려? 네, 피드가 정갈하게 하는 것들은 되게 좋기는 한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인스타그램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은 솔직히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밑에 깔려져 있는 정말 중요한 공통적인 거는 고객과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인터랙션, 인게이지먼트, 이거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반응을 한다든가, 또 하나는 내가 올린 게시글이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봐야 되는 거죠.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요, 고객이 반응할 만한 것들, 즉 내가 찾아가는 고객도 이미 타겟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거나 해시태그나 아니면은 위치 태그를 검색을 하면서 찾아 들어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게시글에서 반응을 해줍니다. 제가 먼저? 네, 저희가. 제일 적극적인 거는 댓글이고, 댓글을 안 달더라도 그 사람의 스토리라도 체킹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결국에 우리가 상위 노출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죠. 광고하는 것들, 결국엔 클릭하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 돈을 쓴 겁니다, 이미. 그렇죠. 그 돈을 번 거죠, 거꾸로 보면. 그래서 댓글만 남겨주라도 우리는 양재 미용실 뭐 상위 노출하는데 뭐 얼마 든다, 그 모든 비용을 다 해소를 한 겁니다. 내가 한번 댓글 남김으로써. 그리고 지금 그것보다는 조금 더 소극적이지만은 스토리에 좋아요 버튼만 눌러줘도 괜찮아요. 댓글 남기는데 옆에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면 픽 올라갑니다. 제가 그 리스트에서 예. 접근 방식은 보통 다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부담 없고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전에 또 뭘 해야 되냐, 게시물에 제 고객님들 중에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헤어스타일 해봤습니다, 이게 나은 거죠. 그러면은 내가 찾아가 들어간 분들이 다 적격한 사람들이 오면은 보죠. 이렇게 형성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뭐 상위 노출이나 인기 게시물, 그때 좋은 광고 전략이긴 한데 조금 더 우리가 찐득하니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상위 노출 당연하게 됩니다. 인기 게시물은요, 팔로우 수 절대 아니고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흔적들인데, 좋아요도 당연히 되기는 해요. 댓글을 남겨주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리고 또 저장하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또는 이거를 가지고 다른 지인들한테 DM 버튼 있잖아요, 보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인터랙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흔적들, 정말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많다고 하면은 집계가 돼서 상당히 좋은 게시물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탐색 탭이라고 하는 우리 돋보기 모양이죠, 거기에 추천되기 시작을 해요. 로직에 의해서. 예, 체류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오랫동안 보는 것들. 이 사람은 여기에서 더보기를 누르고 옆으로도 게시물을 넘기고 다 체킹이 되는 거예요. 체류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것도 이제 이러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피드를 구성한다고 동일한 모델을 섭외를 해서 정면 뭐 좌우측면 해가지고 아마 한 라인에 3개 등 3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려요. 오히려 피드에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네. 캐러셀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넘기기 형식입니다. 3장에 이렇게 있으면은 한 장으로 했을 때는 한 장에다 하고 옆에다 넘기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즉 넘기는 것 자체가 체류 시간이 발동되면서 액션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게시물에 대한 어떤 평가 요소에 이제 점수가 또 반영이 되겠죠. 그러네. 플러스 하나가 무조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 지금 뭘 밀고 있지, 뭘 지금 많이 노출시켜주고 있지 하는 걸 검증하고 싶으면요, 탐색 탭에서 특정 위치에 딱 붙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내렸을 때 그 위치에 노출되는 게 인스타그램이 밀어주는 거예요. 릴스. 예, 현재 릴스죠. 1일 1포스팅 필요할까요? 1일 3포스팅까지는 많이 하면 오케이. 근데 그거는 조금 나눠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언제 올려야 되냐, 아니면 하루에 하나 올려야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것도 고객을 보고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하루에 하나 정도 하시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로 트래픽이 좋고 좋은 계정인데 도중에 한 달 동안 안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하면은 연간적으로 계속 보던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이 사람 지금 쉬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노출 빈도수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간 동안 쉬는 거는 솔직히 인스타그램의 굴레 안에서 벗어나기 좀 힘들고요. 최소 하루에 1개 정도는 좋다라고 보고 이틀에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운영이 됐을 때. 근데 왜 하루에 하나를 올리느냐? 3번을 올릴 때 연달아 올려버리잖아요. 네. 그 연달아 올린 것 중에 첫 번째 올라간 거를 보여줘요. 두세 번째는 노출을 잘 안 시켜줍니다. 안 시켜주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나눠서 올리라는 이유도 거기 좀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몇 시에 올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아, 시간이요? 예, 그게 제일 팩트예요. 어떤 시간에 올려야 돼요? 내 고객의 시간, 내 고객이 핸드폰을 쥐고 있는 시간. 왜냐, 내가 그 시간대에 갈 거니까. 그리고 최신 게시물에 들어가서 내가 응답을 얻을 거니까. 고객의 일상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네요. 무슨 요일에 그리고 몇 시에 제일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지. 왜냐, 나랑 소통하고 내가 영업을 해야 되니까. 나에 대해서 홍보나 브랜딩을 해야 되니까.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입장에서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금요일부터 안 봐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봐요. 보죠. 끝났거든요. 예, 그쵸. 바쁠 때 안 봐요. 똑같은 겁니다. 거꾸로 봐야 돼요. 내 고객이 무슨 요일에 안 보는지. 그럼 그 요일은 쉬엄쉬엄 해도 돼요. 그럼 1일 1 포스팅 안 해도 되는 거죠. 만약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팁은 예약 포스팅을 걸어주세요. 예약이 되나요? 예. 많은 분들 모르실 텐데 유튜브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예약 포스팅 이렇게 하시면은 편하게 이제 가능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위 노출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되면은 그때서야 올려놔도 더 오히려 날개를 달아죠. 특히 블로그 상위 노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블로그 포스팅 하는데 최적화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2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퀄리티, 컨텐츠 기획하고 글 쓰는 거. 그리고 이제 대행으로 푼다. 우리는 보통 대행을 즉각적으로 바로 보고 이제 일회성으로 끝내려고 하시는데, 이제는 글이 좋은 분들을 섭외를 해야 돼요. 블로그는 앞으로 블로그처럼 쓰셔야 돼요. 뭔가 상위 노출을 위한 그냥 목적에 대한 도구로 쓰시기에는 이젠 비전은 없어요. 하나의 시나리오, 총 컨텐츠를 가지고 원본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재편집해서 유튜브에 대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거죠. 하나의 어떤 그 컨텐츠를 다 기획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재활용하는 거예요. 각 온라인 채널마다. 플랫폼에 맞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하시게 되면은 솔직히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마케팅에서 본인이 할 것을. 여러분들이 문진표나 아니면 그 고객 차트 안에서 어떤 오류점이 하나가 많이 반영이 되는데, 고객님의 유입 경로에서 체크하는 게 너무 단순해요. 블로그 보고 왔어요? 네, 마지막에 본 거예요. 맨 처음에는 소개를 받고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있는 살롱을 검색을 했겠죠. 살롱을 검색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발생이죠? 소개죠. 그게 첫 번째예요. 광고비는 소개 고객 해준 분이나 그분한테 투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광고비를. 마케팅 예산은 전월 매출의 5%, 최저 5%는 갖고 계시라. 무조건 써라. 왜냐면은 써봐야지만 아세요. 본인을 위해서 돈을 얼마 정도 쓰면은 안다. 근데 안 써요. 왜 안 쓰죠? 애초부터 그냥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쵸. 아깝다고 돈 생각하니까. 예. 이게 써보잖아요. 네. 마케팅에 돈을 써보면 당장에 뭐 세일 50% 합니다 이렇게 때리면 즉각적인 반응이 오긴 하겠죠. 근데 저희가 그렇게 다들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마케팅을 뿌리기 위해서 일정한 돈을 쓰는데 한 3개월 6개월 썼는데 반응이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올 이유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돈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데이터가 없어요. 플레이스 광고 같은 경우나 이런 거 보면은 데이터가 나오죠. 네. 얼마가 소진이 됐고 몇 번이 노출이 되고 몇 번 클릭되고. 그럼 여기서부터 돈을 쓰게 되면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제부터 가기 위해서 본인이 스트레스 주거나 노력을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돈은 깎지 말고 100% 먼저 써봐야 돼요. 이 돈은 본인을 위해서 써야 돼요. 저한테. 예, 대행사 먼저 수수료 들어가는 거는 나중으로, 제일 우선순위 뒤로. 저한테 써봐야 되고. 그러네. 출처에 대한 거나 쓴 거에 대한 부분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이거나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헤어 모델 작업 무조건 하세요. 어떤 시그니처 테크닉 갈지 생각하고 그 작업만. 내가 하고 싶은 방향에 맞는 모델 작업. 그죠. 이거는 자산이에요. 마케팅에서 돈 써버리고 없어지는 비용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돈을 불러주잖아요. 이렇게 매출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좋아요랑 그러나? 팔로우 유료 구매하는 거는 내 인스타그램이 활성화되는 곳에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저는 안 쓰셔도 된다고 봐요. 팔로우는 솔직히 살 필요는 없어요. 좋아요는 됩니다. 괜찮습니다. 좋아요는 한국인의 실사용 유저로 하셔야 되고 그게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 건 도움이 되는 거네요.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는 데에 많은 영향을 주죠.
팔로우를 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게시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그것도 있고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덤이 나오죠. 쓰레기 계정이 돼요. 제 계정이 그렇죠. 이거 보면은 중요한 게 팔로우 수가 얼마 없는데도 막 상위호출 되게 높은데 올라가시면 되게 많아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은 내 팔로우 중에 몇 프로가 현재 나랑 되게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도 검증을 한다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좋은 게시물이 추천이 되고 하는 거는 좋아요 기반에다가 커뮤니케이션 완만해야 되고 거기서 추천돼 가지고 검색 탭이나 노출이 되면은 여기서도 팔로우가 이제 유치가 되는 거죠. 팔로우가 맨 처음에 다 중요하다고 했었거든요. 그 시절은 있었어요. 실제 알고리즘도 많이 변하고 고객들도 이제 눈으로 알고 컨텐츠가 되게 좋아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좋은 거를 고객한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적격하다고 봐져요. 고객한테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컨텐츠를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하는 이유도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넘겨버리니까. 그렇죠. 그걸 잘 메이킹을 하셔야 되고 스폰서드 광고 있죠. 유료 광고.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죠.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거 하는 거 괜찮나요? 그것도 컨텐츠가 좋다면 여러분들 올렸던 게시물 중에 좋아요나 피드백이나 너무나 좋았던 게 나왔다. 그 놈을 가지고 광고를 해야죠.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거 이미 검증된 것다. 검증된 거 예, 그걸 가지고 신규 고객들한테 던져줘야죠. 것처럼. 좀 연결돼서 질문을 드리면 저희들끼리 소통방을 만들어서 게시물 올려서 좋아요랑 댓글 품맛이 많이 하거든요. 도움이 될까요? 우선은 전제 조건 살롱 안에서는